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건 합격 심화편 조선시대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첫 번째 초반부의 이론 내용을 중심으로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것은 조선의 건국 과정인데 가를 보니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정권을 장악한다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 위화도 회군이죠. 나를 보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했다. 이거는 이미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도읍지를 정하고 궁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보다는 위화도 회군이 당연히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나가 먼저 나온 부분들은 다 일단 지워주시면 됩니다. 우선 얘가 먼저 나와야겠죠? 다를 마지막으로 보면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을 해서 토지 제도를 개혁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고요. 이성계를 도와서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는 걸 도와줬었던 급진 개혁파들이 있죠. 신진 사대부들이 있는데 뭐 정도전이나 조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과전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위를 받는 형태로 이 왕권을 받는 형태로 해서 이성계가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한양을 도읍지로 정해서 와요. 그럼 순차적으로는 위화도 회군이 먼저, 그 다음에 과전법, 그 다음에 한양으로 수도 도읍 정하고 경복궁 건설하는 거. 그러니까 가, 다, 나 순서대로 가겠죠.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고 이게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아닌 걸 먼저 집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2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 말씀해 주실 삼공신 회맹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개국정사 좌명 삼공신 회맹문 되게 길죠? 여기 개국 그리고 뭐 회맹 이런 글자도 보이는데 이거 되게 맹세한다는 의미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즉위했었던 이 사람 이방원이잖아요. 태종 이방원, 태종에 대한 건데 삼공신들과 함께 종묘사직 및 산천의 제를 올려서 충의와 신의를 맹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공신은 개국공신, 제1차의 난에서 공을 세운 정사공신,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도움을 준 좌명공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할까요? 삼공신. 서로 지금 다 모여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거 자체가 왕자의 난으로 했으니까 먼저 왕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태종이 임금이 된 거죠. 그래서 태종도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필요하니까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맹세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서가 지금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경국대전을 완성을 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사람은 태종이 아니고 좀 더 뒤에 나오죠. 성종이에요. 이거는. 이거 완성해가지고 이룰 성자로 우리가 성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종. 초기에 문신제를 시행을 해서 문신들을 재교육, 재트레이닝을 시켰던 사람은 정조예요. 이 사람은 정조. 길주를 근거지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진압을 하는 거 이거 세조입니다. 세조 물어볼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을 시켰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게 일단 태종 거거든요. 태종이 체제 정비를 시스템을 초반에 많이 해놔요. 팔도 정비하고 호패법 만들고 실시하고 하는 것도 다 태종이 하는 건데 이런 걸 왜 하냐면 언론을 독립을 시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왕의 무언가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다른 신하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쓰려고 굳이 요거를 독립을 시켜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왕권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일들을 주로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태종에 대한 거고 자, 5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건립하는 거 상당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거는 영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종 이방원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4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3번. 미출군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것은 자, 이달의 책 동국정운. 이 책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뜻으로 지편전 학사인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이 왕의 명을 받아서 편찬을 했다.
우리나라 한자음을 바로잡아서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국어 연구 자료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국어 연구, 우리나라의 소리, 지편전, 학사 이런 거 나오면 머릿속에 한 분 떠오르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은 세종입니다. 세종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제작되었다. 이거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책을 만들고 편찬하는 사업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 갑인자라는 글자를 세종하고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 오답 처리할게요.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위형을 설치하는 사람은 숙종이에요. 이걸 설치해가지고 오군형이 완성되거든요. 이건 숙종 때입니다. 훈련 교범인 무예, 도보, 통지가 편찬이 되는 거는 정조 때입니다. 이건 정조.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거는 성종, 이건 성종 때고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를 실시하는 거는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를 받아서 요거를 하죠. 그래서 세종조에 나오는 일로 1번을 찾아주시면 돼요. 4번 밑줄군 전하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하께서 성군을 이으셨으니 예약으로 태평 시절을 일으키실 때가 바로 지금이다. 장하권 소장의 의계와 악보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끊어지고 문드러졌다. 다행히 보존된 건 역시 모두 엉성하고 오류가 있으며 빠진 것이 많다. 이에 성현 등에게 명하여 다시 교정을 하게 했다. 책이 완성되자 악학개범이라고 이름 지었다. 네, 악학개범이라고 이름 지은 요 책을 정리한 사람은 성종입니다. 성종. 성종이 편찬한 책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학을 정리한 가래 집남이라는 책을 저술을 한 거는 요건 누구 때냐면 선조 때예요. 김장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요거를 정리를 했는데 선조 시기가 되면은 조선시대 완전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즈음 해가지고 성리학이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면서 장남이 뭐 제사를 모시고 하는 그런 거가 막 체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리학에 맞춰가지고 일생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정집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때 즈음에 요런 책이 총정리본 백과사전 같은 책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조 때고요.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게 딱 성종 때죠. 2번이 지금 성종 시기 걸로 맞는 건데, 자, 3번 외교 문서를 다 모아가지고 동문휘고를 편찬하는 거.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외교 문서를 쫙 모아가지고 이거를 종합할 필요가 생긴 거죠. 이거는 초반보다는 후반에 하기 좋은 작업이겠죠.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정조식입니다. 이거는 정조식이라고 기억 하나 해주시고, 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세워지는 거는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 때 하는 거죠. 그리고 5번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였다. 그러면서 뭐 동인이니 서인이니 붕당이 나오는 건데 이 동서붕당이 나오는 요 시대는 요것도 선조 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는 성종 거는 이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5번 가 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험활동 소감문인데 지난 토요일에 승경도 놀이를 체험했다. 승경도는 조선시대 관직의 이름을 적은 놀이판이다. 이거 약간 관직 이름을 적은 관직 버전의 부루마블 같은 건데 유술 던져 말을 옮기는데 승진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파직되거나 사약까지 받을 수 있어 흥미진진했다. 놀이 규칙에 은대법이 있는데, 자, 은대법. 가를 총괄하는 도승지 자리에 도착한 사람은 당하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던진 유세 결과값을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다. 은대가 뭔지 몰랐는데 요 관서를 뜻함을 알게 되었다. 자, 힌트는 도승지입니다. 요 관서를 총괄하는 자리가 도승지인데 이게 뭐겠어요? 이게 승정원이죠. 승정원. 우리 뭐 사극에 보면 임금이 명령 내릴 때 도승지를 들라하라 하잖아요. 임금 명령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일종의 이 왕명을 관리를 하는 비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승정원. 여기에 대한 걸로 맞는 거 고르시면 돼요. 자,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수도가 지금 한양, 한성이잖아요. 이거는 한성부네요. 한성부. 재상들이 합의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거는 의정부가 있습니다. 이건 의정부고요.
반역죄, 강상죄 등의 엄한 이거를 범한 중죄인을 다스리는 국왕의 직속의 어떤 부서가 또 있었어요. 이건 의금부입니다. 이것도 사극에 자주 나오죠. 자,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게 바로 승정원이었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원래는 변방 지역에 국방 때문에 설치했었던 기구가 있었어요. 비변사라고 있었죠. 비변사. 그래서 승정원에 해당하는 거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마개회도라고 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총마들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으로 총마는 감찰의 별칭이다. 이 힌트가 나오네요. 감찰. 감찰은 대사헌을 수장으로 하는 이 가의 관원으로 관리의 위법사항을 규찰하였다. 그림에는 개회 장소의 모습과 함께 왕이 내린 시문, 참석자 명단 등이 담겨 있었다. 이 기구가 뭔지는 몰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관원을 이 감찰 총마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총마. 이 사람은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 대사헌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부서는 이 대사헌에서 뭔가를 따가지고 똑같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했었던 이 부서는 사헌부죠. 사헌부. 사헌부의 모임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추정이 되죠. 자, 맞는 거 골라볼게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거는 한성부가 하는 거였어요. 한성부.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 위에 나왔었죠. 승정원. 왕에게 경서 등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을 했다. 이 경연 주관하는 거는 홍문관이라고 있었습니다. 홍문관.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했던 거는 춘추관이라고 따로 있었죠. 오품 이하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네, 사헌부의 관리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 서경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같이 맡고 있었는데, 관리들을 감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 의견을 내기에 좀 좋겠죠. 그리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막 임명을 하고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또 했었던 겁니다. 사헌부 관원에 대한 설명으로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올라가서 7번 볼게요.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이현적의 위패를 모신 경주의 옥산서원입니다. 이현적은 이른바 대윤과 소윤이라는 정치 세력 간의 갈등으로 유님 등 대윤 세력이 탄압을 받은 이 사건 당시에 관련자들의 처리를 두고 갈등이 생기자 스스로 간직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유배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대윤 대 소윤의 싸움. 그러니까 이 여기 안쪽에서 윤 씨들끼리 뭐가 지금 싸웠다라는 건데, 요런 호칭으로 집단이 둘이 나뉘어서 싸웠던 시기가 이 을사사화죠. 을사사화. 사화 중에서 성격이 조금 다른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왕실의 외척 세력들끼리 좀 팀이 나뉘어가지고 싸웠던 건데, 대윤과 소윤은 왕비가 죽고 바뀌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이 집안이 또 윤 씨였기 때문에 먼저 왕비도 윤 씨, 그 다음 왕비도 윤 씨, 그러니까 이거는 문정왕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안들끼리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을 때 그때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척들끼리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발생한 사화가 을사사화였죠. 자, 을사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가지고 됐었던 사화는 요 을사사화가 아니고, 이거는 무오사화라고 있었죠. 제일 처음에 일어났었던 사화입니다. 이거 무오사화, 연산군 때 일어나서 첫 번째 사화고요. 자, 패비윤 씨 사사 사건이 원인이 돼가지고 연산군 때 일어난 두 번째 사화가 갑자사화입니다. 이거는 갑자사화. 왕실의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났죠. 이게 왕실의 외척입니다. 왕실의 외척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3번이고요. 진성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이거는 중종 반정이에요. 이 진성대군이 중종이죠. 조광조 등이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 가짜 공을 삭제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진성대군이 등극을 하고 나서 중종이 조광조를 발탁을 했는데, 조광조가 이거를 주장을 하죠. 위훈 삭제 주장을 하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위협을 느낀 기존의 보수파들이 조광조를 몰아내기로 결심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일어나는 게 기묘사화라는 걸로 조광조가 완전 축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사사화랑 관련된 얘기로는 3번을 답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마지막 8번 한번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시기를 특정을 했는데 어떤 임금 시대라고 내가 확정을 했는데 똑같은 임금 통치 시기가 한번 나와가지고 굉장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선정관 이용준 등이 정여립을 토벌하기 위해서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지난 죽도에 숨어 있었던 정여립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자결하였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정여립의 난이에요. 정여립의 난. 지금도 약간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야 이거 선조 때인데 왜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뭐 정당이 있잖아요. 무슨 당 이런 거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당에 있다가 거기서 막 목숨을 바칠 것처럼 막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정당을 바꿔버려요. B 당으로 바꿔요. 그러더니 나는 이제 B 당에서 뼈를 묻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 조금 비난하겠죠. 당을 바꿨잖아요. 뭐 저런 줏대 없는 놈이 다 했나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정당을 바꿨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가끔 예시로 나오는 게 이 정여립이에요. 동인, 서인 뭐 이렇게 정당이 나뉘어 있을 때 뭐 원래 동인이었다가 서인으로 뭐 컬러를 바꾸고 이런 케이스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의 당이었던 당에서 다른 당으로 정여립이 당을 한번 바꿔요. 근데 이거를 선조 임금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정여립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핀잔도 받고 되게 문제아처럼 취급이 됐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미움받았던 정여립이 얘가 따로 어디에다가 군대를 키운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나서 봤더니 정말로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군대를 만들려고 했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정당을 한번 바꾼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여립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역모죄까지 이제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근데 정여립이 체포돼서 고문당하기 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한간에는 안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군대를 훈련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죠. 상당히 희한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일단 선조 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선조. 그러면 이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정여립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렇게 사이좋게 끝나지 않았겠죠. 일단 정당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고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역모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혼자서 이거를 꾸민 게 맞는가라는 어떤 사후조사가 또 진행이 되겠죠.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이시해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이거 이시해의 난인데 이거는 세조 시기입니다. 선조보다 앞의 시기니까 이후에 못 오고 이전에 오는 거죠. 2번 기축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이 정여립이 동인으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처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여립이랑 연결된 사람, 편지 주고받은 사람 전부 찾아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게 기축옥사입니다. 이 사건 뒤에 연결되는 피바람이 한번 분 거죠. 뒤에 올 수 있는 거 일단 2번인데요. 나머지 오답 처리 한번 해볼게요.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이거는 을사사와 뒤에 연결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선조보다 이전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요건 이제 명종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니까.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거 이거는 수양대군이 등극을 하는 거니까 세조가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당연히 이거보다 이전 시기의 일이겠죠. 자, 5번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시기상으로 이렇게 동인, 성인으로 살인이 붕당으로 쪼개지는 것도 선조 시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선조, 2번도 선조, 요것도 선조 시기인데 전후 관계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여립이 난을 일으키기 전에 이렇게 골칫덩이로 미운 털이 박힌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붕당을 바꿨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붕당을 바꾸려면 붕당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은 어때요? 순서대로 보면 여기서 선조 시기에 붕당이 생겨요. 붕당이 생기고 나중에 정여립이 붕당을 바꾸고 그래서 정여립의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축옥사가 나와야 되죠. 순차적으로는 똑같은 선조 시기지만 이거에 앞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번인 거죠. 이렇게 앞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임금 시기지만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뒤에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은 기축옥사 2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까지 꼬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막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사화는 이렇게 을사사화랑 뭐 이런 거 막 섞어가지고 순서대로 이거를 나열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임금별로 어떤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지를 인과관계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조선 초반에 해당하는 이 정치적인 부분은 여기서 이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